규칙을 배우려면 우선 구축하고 싶은 카드 덱부터 꺼내봐. 구축하고 싶은 카드 덱이요? 그러니까 출전 조건을 만족하는 기초 카드 덱 말이야. 뭐야 그 표정은? 너네 설마 빈손으로 배우러 온 건 아니지? 맞아! 얼른 체험 카드 덱을 내놔라! 그런 게 있을까 보냐? 어디 보자. 기본 규칙을 배우려면 교체할 수 있는 캐릭터 카드 2장은 있어야 하는데. 며칠 전 마감할 때 어느 손님이 캐릭터 카드 몇 장을 바 테이블에 놓고 갔던데. 일단 그걸 빌려주면 되겠네? 그래도 되나요? 벌써 며칠째인데 찾으러 오지도 않고 일부러 놓고 간 걸 수도 있으니까. 물론 내가 이 카드를 들고 다니는 건 손님이 왔을 때 언제든 돌려주기 위해서지 내가 게임을 좋아해서는 아니랄까. 알았어. 아무튼 캐릭터 카드가 생겼으니까 이제 규칙을 배울 수 있겠네. 그래, 지금 바로 규칙을 배워볼래? 좋아, 그럼 시작한다. 일곱 성인 소환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해. 쉽게 말해 캐릭터 카드를 조종해서 상대방과 승부를 겨루는 게임이야. 상대의 모든 캐릭터 카드를 쓰러뜨리면 이기는 거지. 게임이 시작되면 캐릭터 한 명을 선택해 출전시켜야 해. 출발하지. 먼저 턴이 시작할 때마다 원소 주사위 8개를 굴려야 해. 주사위들은 원소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린 이 주사위들을 소모해야 행동할 수 있어. 주사위 단계가 끝나면 진검승부나 다름없는 행동 단계에선 원소 주사위를 사용해 다양한 행동을 진행할 수 있어. 가장 보편적인 행동은 캐릭터 스킬을 사용하는 거지. 나쁘지 않네. 공격을 한 번 완료했어. 행동 단계에서는 양측이 번갈아가며 행동을 진행해. 네가 스킬을 사용해 상대를 공격하면 그 다음은 상대방이 공격하는 거지. 지금처럼 상대방이 행동을 완료하면 다시 우리가 공격할 수 있어. 자, 이것들은 만능 원소 주사위야. 어떤 유형의 원소도 대체할 수 있는 주사위지. 이걸로 스킬에 필요한 불원소를 대체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 잘하는걸? 한 명 쓰러뜨렸네. 하지만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고. 기억하지? 모든 적을 쓰러뜨려야 이길 수 있다는 거. 더 공격하고 싶은데 주사위가 부족하네. 그럼 일단 턴 종료 선언을 하자. 턴 종료 선언 후에는 더 이상 이번 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두가 턴 종료 선언을 해야만 다음 턴으로 넘어가지. 좋아, 새로운 턴이 시작됐어. 새로운 턴에서는 주사위를 다시 굴려야 해. 그래야만 충분한 원소력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으니까. 운이 나빴네. 이렇게 되면 다이로크의 스킬을 쓸 수 없잖아. 그래도 괜찮아. 이럴 땐 다시 굴리기 규칙을 쓰면 되거든.
턴마다 한 번씩 필요 없는 주사위를 골라서 다시 굴릴 수 있어. 행동 단계가 시작됐네. 이전 턴에서 먼저 턴 종료 선언을 한 플레이어가 행동을 시작하면 돼. 네가 이전 턴에서 먼저 턴을 종료했으니까 이번 턴에서 먼저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이야. 좋아. 이참에 원소 에너지와 원소 폭발을 가르쳐 줄게.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캐릭터는 원소 에너지 1포인트를 획득해. 원소 에너지가 가득 차면 다이로크의 강력한 원소 폭발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 1포인트가 모자라네. 이럴 땐 먼저 일반 공격을 사용해봐. 다이로크의 일반 공격은 불원소 1개와 임의의 원소 2개만 소모하면 돼. 일반 공격은 원소 전투 스킬보다 불원소 주사위를 적게 소모하는 거지. 이제 원소 에너지 3포인트가 모였네. 불원소 주사위도 충분해. 그럼 이제 강력한 원소 폭발을 사용해보자. 심판한다. 앗! 일곱 성인의 소환 정식 대전에서는 여러 장의 캐릭터 카드를 조합해 파티를 편성해야 해. 다음은 두 번째 캐릭터 카드 케이아가 등장할 차례야. 케이아의 각종 행동에는 얼음 원소 주사위가 많이 필요한데. 얼음 원소 피해를 가할 땐 얼음 원소 부착 효과가 발생해. 얼어붙어라. 이러면 얼음 원소 부착 성공이야. 겸사겸사 원소 반응도 배워볼까? 각종 원소 피해로 상대방에게 다양한 원소를 부착할 수 있는데 특정 원소 조합이 한 명의 캐릭터에게 부착되면 바로 원소 반응을 일으키지. 지금 상대방에게 얼음 원소가 부착되어 있으니 불원소 스킬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출전 캐릭터를 바꿔야 할 것 같네. 참참! 각각의 플레이어가 출전 캐릭터를 한 명씩 선택하면 나머지는 대기 캐릭터가 돼. 보통은 출전 캐릭터의 스킬만 사용할 수 있어. 만약 대기 캐릭터의 스킬을 사용하고 싶다면 출전 캐릭터를 교체해야 해. 지금 상황을 예로 들자면 다이루크의 스킬을 쓰기 위해 다이루크를 출전 캐릭터로 교체해야 하는 거지. 임의의 원소 주사위 1개를 소모하면 대기 캐릭터 1명을 출전 출발하지. 캐릭터 교체를 진행하면 스킬 사용을 한 것처럼 상대방에게 차례가 넘어가. 대부분의 스킬은 출전 캐릭터만 공격할 수 있어. 그래서 방금 상대방이 다이루크를 공격한 거야. 좋아, 다이루크가 우리의 출전 캐릭터가 되었으니 스킬을 사용해보자. 얼음 원소가 부착된 적에게 불원소 피해는 원소 반응 융해를 일으킬 수 있어. 융해 반응을 일으키면 피해 수치가 2포인트 증가하지. 그럼 한 방에 대량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7성인 소환의 원소 반응은 정말 대단하지. 다음은 캐릭터 카드를 제외한 다른 카드의 용도에 관해 설명해 줄게.
이 카드들은 모두 행동 카드라고 불러. 대전이 시작되면 카드 덱에서 시작 카드로 사용할 행동 카드 5장을 뽑아야 해.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원소 주사위가 하나도 안 나왔네. 다시 굴렸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주사위가 없잖아. 괜찮아.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수중에 있는 행동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면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거야. 행동 카드를 얕보면 안 돼. 캐릭터에게 각종 지원과 강화를 제공하거든. 예를 들어 이 카드는 이 행동 카드는 이게 2개 필요하구나. 이 부호 보이지? 같은 원소 주사위라는 뜻이야. 그리고 어떤 카드는 이런 걸 소모해. 이런 걸 소모한다는 건 부담이 없다는 뜻이지. 어떤 원소 주사위든 다 된다는 얘기야. 이건 나중에 다시 알려줄게. 지금은 먼저 이 행동 카드를 사용해보자. 그리고 수중의 행동 카드를 쓰는 건 빠른 행동이라 네 차례가 끝나지 않아. 쉽게 말해 카드를 써도 계속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제 적에게 한 방 먹여보자고. 다이루코의 원소 전투 스킬은 불원소 3개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에겐 불원소가 하나도 없네. 괜찮아.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더 높은 단계의 규칙인 원소 조정이니까 수중에 카드 한 장을 버리면 원소 주사위 하나를 출전 중인 캐릭터의 원소로 바꿀 수 있어. 이 카드는 당장 쓸모가 없으니 원소 조정에 사용하자. 원하는 원소 주사위가 나오지 않아 마음껏 행동을 진행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7 성인의 소환에서는 카드의 수량보다 공격의 템포가 더 중요하지. 이럴 땐 이런 쓸모없는 카드를 전부 원소 조정에 사용해버려.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소 조정도 빠른 행동에 속하거든. 자, 얼른 원소 조정으로 불원소 3개를 모아보자. 야호! 원소 주사위를 충분히 획득했으니 이제 영날의 화염을 사용할 수 있어. 근데 봐봐, 장비가 백철대검이라 영날의 화염이 피해를 1포인트 더 줄 수 있어.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야. 정식 대전에선 시작 카드를 조정할 수 있어. 시작 카드를 조정할 땐 임의의 수량 카드를 선택해 카드 더미로 가져오고 동일한 수량의 카드를 다시 뽑을 수 있어. 시작 카드를 조정한 후 양측의 플레이어는 동시에 시작 출전 캐릭터를 선택해야 해. 이번에는 꾀하는 녀석이 왔네. 어서 본때를 보여주자. 네 실력을 보여줄 차례야. 먼저 시작 출전 캐릭터를 선택하는 거 잊으면 안 돼? 출발하지. 주사위를 굴리는 폼이 예사롭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꿀팁을 알려줄게. 그건 바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하는 거야. 즉, 상대방의 행동 의도를 꿰뚫어보는 거지. 여기서 이번 턴에 진행되는 상대방의 모든 행동 의도를 확인할 수 있어.
상대가 이번 턴에 할 거라고 예상되는 모든 행동이 여기에 순서대로 나열되지. 이걸 참고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손쉽게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거야. 이제 모든 튜토리얼이 끝났어. 지금부터는 네 실력을 발휘해 승리를 쟁취해봐. (80%) 충전. 이걸 까먹을 뻔했네. 종료 단계마다 행동 카드 더미에서 카드 2장을 뽑을 수 있어. 원소 주사위와 카드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는 플레이어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 자, 기본 규칙 설명은 여기까지야. 어때? 이제 좀 알겠어? 방금 보여준 건 초보자 튜토리얼용 모험 도전 모드야. 7성인의 소환은 캐릭터 카드 3장으로 대결하는 듀얼 대전과 특수덱으로 스테이지를 꾸린 모험 도전으로 나뉘어. 근데 규칙은 다 똑같으니까 이 내용들만 익히면 술에 떡이 되어서 고래고래 게임하자 외치는 아저씨들쯤은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거야. 더 디테일한 건 천천히 익혀야겠지만 대략적인 규칙은 이제 알 것 같아요. 확실히 아주 자세한 설명이었어. 그 유명한 캐텔 술집의 바텐더에게 그런 재능이 있을 줄은 몰랐군. 언제 여기 나타난 거야? 디오나 양이 설명에 몰두하고 있을 때 왔지. 부디 좋은 분위기를 망친 게 아니었으면 좋겠네.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 어라, 설마 일부러 내 흉내를 낸 거야? 그런 거 하지 마. 네가 여기엔 왜 온 거야? 캐테일 술집도 몬드 주조업의 일부이니 자연히 와이너리와도 협력 관계인 거지. 오늘 온 건 마가렛 씨와 상의할 일이 있어서인데. 사장님,
상관없어.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니까. 그보다 지금 궁금한 건 너희가 사용했던 이 카드란 말이지. 잠깐, 이 카드는 다이루코의 캐릭터 카드네. 일곱 성인의 소환에 대해 대략 파악은 했다만 이 카드는 처음 보는군. 이 카드는 며칠 전 어느 손님이 캐테일 술집에 왔을 때 놓고 간 거야. 그 손님이 이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응? 어떤 손님이었지? 눈처럼 하얀 얼굴에 안대는 절대 안 찾고 엄숙한 표정에 말 한마디 없이 혼자 술만 훌쩍훌쩍 마시던 사람이었어. 완전 뉴페이스였다고. 그랬군. 안대인가. 반대로 얘기하려던 거였는데 긴장해서 전부 털어놔 버렸잖아. 미안해, 호위 대장. 괜찮아. 어차피 그걸 신경 쓸 여유는 없게 될 테니까. 그럼 다이루코 어르신의 이 캐릭터 카드는 괜찮아. 그저 내 이미지를 카드로 만든 것뿐이니까. 하지만 설마 다이루크님도 일곱 성인의 소환을 알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워낙 요즘 유행하는 게임이니까 규칙도 제법 흥미롭고 말이야. 그래서 나도 가끔 천사의 목 세우는 손님과 한판 하곤 해. 그럴 생각이었다만 내 이미지로 만든 카드를 누가 캐테일 술집에 버렸다고 하니 생각할수록 의미심장하군. 시간도 늦었고 난 우선 내막을 아는 자에게 제대로 경위를 물어야겠어. 우리 대결은 다음으로 미루자고. 그래, 그럼 이만 실례하지. 만나서 안 반가웠고 대신 보지 말자. 호위 대장은 어떡하지? 케이아님이 무사하셨으면 좋겠네요. 참, 이제 규칙도 배웠으니 우리끼리 한판 해보는 게 어때요? 방금 규칙을 배운 신입의 듀얼 대전이라 재밌겠는데? 하지만 정식으로 대결하려면 캐릭터 카드가 3장은 있어야 해. 캐릭터 카드 3장이랑 행동 카드 30장이 있어야 카드 덱 하나를 구축할 수 있지. 그럼 제 카드를 쓰세요. 저번에 받은 카드에 섞여있던 건데 규칙을 알기 전엔 몰랐지만 지금 보니 이건 설탕 캐릭터 카드인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에겐 캐릭터 카드가 케이아, 다이로크, 설탕 총 3장씩 있는 거니까 이걸로 듀얼을 진행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바로 듀얼을 시작하죠. 전에 해봤던 모험 도전과는 달리 듀얼 대전은 플레이어 간의 정면 승부가 될 거야. 듀얼 대전에서는 상대방도 행동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종료 단계에서 새로운 카드를 뽑을 수 있어. 행동에 원소 주사위가 필요하다는 것도 똑같지. 그래서 행동 의도를 볼 수도 없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아? 어서 대전을 시작해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630) 바람 유닛
안전거리 확보. 준비는 벌써 끝났다고. 얼어붙어라.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걸 찾으러 가볼까? 안전거리 확보. 재밌는 걸 찾으러 가볼까? (6008식) 바람 유닛.
규칙상 이 주사위들과 원소 에너지를 소모해야 스킬을 쓸 수 있어요. 조합선 상태. 열심히 할게요. 치료식 슈퍼 바람 모듈. 준비는 벌써 끝났다고. 감기 조심. 이번에도 고려하지 못한 요소가 있었다니. 출발하지. 잘못 계산한 건가? 아, 이럴 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충분히 즐기지 못했어. 똑같은 캐릭터 카드를 들고도 지고 말았네요. 규칙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던 걸까요? 어떤 카드를 남길지 고르는 건 너무 어려워요. 두 대기 캐릭터의 손을 전부 출전 캐릭터한테 이식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규칙이 어딨어. 설탕, 졌으면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라고. 그것도 게임 매너야. 네, 알겠어요. 아쉬움은 남지만 패배를 인정할게요. 정말 재밌는 대결이었어요. 우와, 설탕도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었구나. 지면 아무래도 마음이 좋진 않죠. 연구 중에도 실험이 순조롭지 않으면 불안할 때가 있어요. 특히 알베도님 같은 뛰어난 연금술사 옆에서는 더더욱요. 연금술이니 실험이니 그런 건 잘 모르지만 기분이 나쁜 건 당연한 거잖아. 카드 게임도 그래. 지면 이기고 싶고 이기기 위해 기술을 연습하고 더 나은 덱을 구축하려 노력. 운과 기술, 경험을 모두 손에 넣어서 승리를 얻는 게 이 게임의 진정한 재미 아니겠어? 하지만 계속 지기만 하면요? 계속 지기만 하면 슬프긴 하지. 하지만 졌다고 포기하는 사람보다 졌어도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 더 멋진 거야. 네, 맞는 말이에요.
너도 충분히 잘했어. 내가 볼 때 이미 8대 노멀 술집 아저씨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것 같아. 방금 대전은 정말 수준급이었다고. 고마워요. 진 건 아쉽지만 확실히 7성인의 소환은 재밌는 게임이네요. 재밌게 즐겼으면 된 거지. 나중에 또 하고 싶으면 여기로 날 찾아와. 같이 놀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분위기가 좋으니까. 자주 올게요. 기본 규칙은 다 배웠을 테니까 난 바텐더로 돌아갈게. 서윤이 만든 술이 맛있어서 손님이 더 많아지면 곤란하니까. 몬드의 주리업을 박살내기 위해 난 아주 바쁜 몸이거든. 앞으로 궁금한 건 서윤에게 물어봐. 오, 이미 7성인 소환의 규칙을 모두 배운 거야? 이제 여행자랑 나 그리고 설탕은 모두 제대로 된 플레이어라고. 너랑 설탕이 하는 거 봤으니까 나도 이제 다 알아. 플레이어란 이름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못한 너희는 아직 진정한 플레이어라 할 수 없다. 라고 왕자님이 말씀하셨어. 확실히 플레이어 협회의 인정을 받으려면 시련을 통과해야 하지. 그건 보드게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아무튼 협회가 인정하는 진정한 플레이어가 되려면 3명의 플레이어를 꺾어야 해. 총 3명을 이겨야 하는 건가요? 방금 전 대결도 정식 대결이라 할 수 있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수준급 대결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듣는 것만으로도 그게 가능하다고? 정점에 오른 플레이어로서의 기본 소양일 뿐이지. 어쨌든 이제 2명만 더 꺾으면 여행자는 정식 플레이어가 될 수 있어. 설탕 너도 졌다고 실망하지 마. 3명을 이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하지만 서윤아, 그 전에 신입에게 선물을 주는 걸 잊지 말아라. 아, 이런 하마터면 잊을 뻔했군요. 플레이어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모두 비전 상자를 받을 수 있어. 데마로우스 씨가 말한 소설 내용이네요. 주인공 수메르 소년이 다락방에서 찾았다던 그거요. 나도 생각났어. 고대 플레이어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비전 상자라고 했지. 근데 그게 현실에도 있는 거였어? 사실 7성인의 소환 카드함은 모두 비전 상자야. 덱 저장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비전 상자를 지닌 자를 감지하기도 하지. 나 뭔지 알 것 같아. 역시 상자 안에 잠들어 있는 고대 플레이어의 영혼 때문인 거지? 그러려면 영혼이 대체 얼마나 필요한 거야. 감지 기능은 수메르 학자가 만든 장치에 의한 것뿐이라고. 그렇구나. 실망이네. 그럼 얼른 비전 상자부터 꺼내보라고. 비전 상자는 마가렛이 취급하는 것이니 마가렛에게 가서 받도록. 아무래도 왕자님과 난 7성인의 소환이 널리 보급되길 원하니 우리에게 맡겼다간 풀 한 폭이 하나 남지 않을 거라고 점장님이 그러셨거든. 가서 점장님께 비전 상자를 받고 감지 기능으로 상대 한 명을 찾아 승리한 후 다시 와줘. 하지만 그러면 여행자님은 2판만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정식 플레이어가 되는 시련의 마지막 상대는 내가 초대하겠다. 분명 수준에 맞는 상대가 되겠지. 자, 이제 설명은 끝났으니 부디 7성인의 소환을 마음껏 즐기길 바랄게. 진짜 누가 또 술을 시키러 온... 어라? 너였구나. 대결은 잘하고 있어? 3번을 이겨야 정식 플레이어가 된다고? 아, 그런 규칙이 있었던 것 같네. 근데 어떻게 고수가 될지 고민하는 것보단 가볍게 즐기는 게 더 좋잖아. 하여간 어른들은 꼭 쓸데없는 규칙을 잔뜩 만든다니까.
너희구나? 보아하니 디오나한테서 규칙을 다 배운 것 같네? 알겠다. 비전 상자를 받으러 온 거지? 아주 편리한 아이템이긴 하지. 이게 바로 비전 상자군요. 어느 수메르 학자가 만든 건데 주변의 다른 소유자를 감지할 수 있어. 정말이지 무척이나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었나 봐, 그 학자는. 확실히 아무리 재밌는 게임이라도 같이 할 사람이 없으면 조금 외로워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캐테일 술집에 모인다는 사실이 난 정말 기뻐. 뭐 겸사겸사인 거지. 중요한 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든 분위기랄까? 자, 비전 상자는 넘겼으니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을 찾아가 봐. 그렇다면 저도 상대를 찾아야겠네요. 이따가 캣테일 술집에서 만나요. 고마워요. 열심히 할게요.